외면받던 신혼희망타운의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달 성남 대장을 시작으로 성남 복정 위례에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앞두고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달부터 신혼희망타운을 청년 공공분양주택으로 흡수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마지막 신혼희망타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앞서 좁은 평수와 비선호 입지, 수익 공유 등으로 신혼부부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죠. 하지만 최근 고금리 시대에 1%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서민주거 안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3%의 고정금리를 내세운 신혼희망타운이 마지막에는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서민주거 안정책이 이 같은 관심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민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임대민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대출 금리가 장난 아니네요. 예, 지금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영끌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3%대? 3%대 중반이었는데, 네. 최근에 6%, 7%로 올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신용대출을 들고 있는데 금리가 변동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혹시 뭐 대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예, 좀 있습니다. 되게 뼈아프시겠네요 지금 상황이. 맞죠? 예,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럼 그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1% 대출 금리라고 하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거의 거저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6, 7% 하는 상황에서 1%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예. 네. 근데 뭐 1%대 뭐 그런 대출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1% 대출이라기보다는 네. 신혼희망타운 저희가 사실 처음에 다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신혼희망타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본론에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희민님,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1%대 신혼희망타운 마지막 불꽃 튀울까입니다. 네, 원희민님. 네. 저희가 그 신혼희망타운 예전에 다뤘었는데 네. 또 제가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네. 그때랑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긴 네.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약간 좀 달라졌다고 보면 될까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그전에 약간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선보인 특화형 주택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도입된 건데 무주택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30% 싸게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거였거든요. 좀 인기는 없었죠, 사실. 그동안에 2018년도 이후에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됐고 네. 뭐 중간중간에 또 급등하기도 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좁다. 환산을 하면 한 25평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작은 거 아니냐 평수가. 두 번째는 이게 수익을 공유를 해야 돼요. 특정 금액 이상을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네네. 수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빼앗기는 기분이죠. 그렇죠. 그때 막 네. 뭐 몇 억씩 옆에 뭐 네. 시세 차이 얻었다고 하는데 정부랑 50%씩 나눠야 된다니까. 네. 말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서 미달 사례가 좀 많이 속출했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뭐 네. 오프닝 때 저희가 대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뭐 6%, 7%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혼희망타운이 최선의 조건으로 하면은 1.3% 대출 금리가 2.3%입니다. 엄청나네요. 또 DSR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신혼희망타운이. 그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한도는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요? 네. 예, 그럼 LTV는? LTV는 70%. DSR 적용도 안 받고 한도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 제 걸림돌이 DSR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금리도 금리이지만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게 DSR 영향이 꽤 크고 예. 거기다가 금리마도 지금 뭐 6%, 7% 하는데 1.3%. 5% 정도 차이 나면 뭐 한 100만 원도 차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약간 그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4억 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최대. 이거를 풀로 받았을 때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은
1.3%로 하면은 이자가 추가로 드는 게 8,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앞으로 뭐 30년 동안 이자가 8%로 유지되진 않겠죠. 네. 근데 8%로 가정했을 때 계산하면은 네. 원리금 균등을 하면 이자만 6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아. 6억 5천만 원을 낼 것이냐, 8,300만 원만 낼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30년간의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건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1%로 가야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수익 조금 떼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하락기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사실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하락기가 오다 보니까 수익 공유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해졌다. 예. 예. 그래서 막 5억 올랐는데 뭐 10억 올랐는데 그래서 절반을 떼주면은 뭔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네네. 근데 1억밖에 안 올랐어요, 만약에. 떼주는 게 그렇게 아프진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돈을 구할 수 없는 대출 자체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는 DSR 구애 없이 LTV 70%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70% 받는 대신에 금리 최저 수준이 1.3%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이 지금 또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안전 마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아,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신혼희망타운이 뭐 사실상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가 뭐 마지막 신혼타운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바꾼 정책이 나왔거든요. 흡수되는 형태인데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원희맨님. 아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확 솔깃해지는데. 아, 그렇죠. 네. 예, 어느 지역에서 나오나요? 우선 최근에 진행됐던 건으로 보면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바뀌었다는 걸 좀 약간 엿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지난 7일에서 8일 동안에 네네. 성남 판교 대장 신혼희망타운을 이렇게 청약 접수를 했거든요. 네네. 대장 하니까 약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긴 하지만 네, 여기가 청약 접수를 했는데 749세대 모집에 2,677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3.57대 1의 경쟁률인데 네네. 그동안 사실 뭐 미달이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신혼희망타운에서. 이 정도 수치 경쟁률은 좀 생각보다 좀 의외다. 예.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 2, 3년 전과는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아파트들도 다 미달이 나오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저희가 처음에 이게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좁은 평형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작은 평수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큰 평형을 원할 수 있는 수요자들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수요들을 어쨌든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약간 좀 더 보면은 네네. 전용 55.9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평균 5억 6,445만 원. 전용 55.97제곱미터가 5억 5,680만 원. 이게 뭐 각각 4.19대 1, 2.71대 1 이렇게 경쟁률이었거든요. 네. 이 근처에는 소형 평수가 없어가지고 직접적인 비교가 좀 쉽지는 않긴 한데 네네. 분당에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가 대부분 뭐 10억 원대 이렇게 한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대장주구도 위치가 괜찮잖아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소형 평수지만 수요도 분명히 있는 거고 낮은 금리에 사람들이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남은 물량이 있나요? 네.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몇 개 안 남았는데 네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영상이 나갈 때쯤에도 이 공고가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이번 달 중에 네. 성남 복정 1지구 A2 네. 블록 네. 여기 258가구가 나오고요. A3 블록에서 210가구. 네. 다음 달에는 위례에서 A2-7 블록에서 440가구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네. 입지는 진짜 괜찮네요. 입지도 나쁘지 않고 네. 좀 자금적으로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그 2, 3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원희맨님. 네. 아, 이제 이 물량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아까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일 잘 아시겠지만 설명 좀 드리자면은 네.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네. 이걸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 관련된 그런 비슷한 정책을 내놨는데 네네. 이 신혼희망타운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로 약간 흡입이 된다? 예.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저번 달에 그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이 공공주택 청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게 나눔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나눔형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네네. 나눔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그런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 공공주택 나눔형을 보면은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DSR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세 70% 이하로 분양을 받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 판매 시 매각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받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50%였잖아요. 20%더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대 80% LTV. 네. 10%더 올렸네요. 네, 10% 좀 더 올려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80% 올린 만큼 상한선도 4억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40년 장기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 최저금리가 1.9%. 아. 사실 이것도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네. 따지면은 그래도 괜찮은 금리인데. 네. 예. 그러니까 좀 네.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네. 이제 시세 차익 70%, 네. 그러다 LTV가 10% 오른 80%. 네, 돈이 더 많이 나와요. 예. 물론 좀 작은 여력이 되고 이런 나눔형, 그러니까 수익을 공유하는 게 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혼 뭐 특공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이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신혼희망타운들은 네.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네. 예, 뭐 성남, 북정, 뭐 위례면 거의 네. 서울인데 요 나눔형 네. 요거는 좀 정해진 데가 있을까요? 정해진 곳이 있긴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 입지가 더 좋아졌다고 얘기 홍보를 하는데 서울 내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곡, 면목, 네. 위례, 서울 지역 역세권에 이렇게 네. 또 물량이 나올 거고 네네. 그다음에 고덕 당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GTX 노선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기서도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 그거랑 약간 맞물려서 이렇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또 서울시에서 역세권 쪽으로 이제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쪽 물량으로 같이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앞으로 물량이 서울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네.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메리트가 꽤 높죠. 예, 모니메님 그러면은 요 물량들은 네. 좀 언제쯤 나올까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나옵니다. 네, 이게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에서 이게 물량이 포함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덕 강의 3단지, 고양 창릉 S3 블록, 그다음에 남양주 양정 역세권 A2 블록. 예. 이 중에서 또 나눔형으로 나오니까 음. 신혼희망타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이 겹치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곳에 청약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살펴봤는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영상 올렸던 네. 그게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그리고 또 그때 시장 상황을 담았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때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네,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사실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성견지명이 있으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댓글로 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고요. 네. 예,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사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맨님, 네. 신혼희망타운 별로 아닌가요? 뭐 수익도 떼간다 그러고 뭐 심지어 이번에 미달도 났더라고요. 예, 이거는 좀 되게 겉면만 보신 거고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전세살이에서 네.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는데 시즌 1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었잖아요. 네. 이제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부동산의 질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탄에는 혹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주제는 네. 그 신혼희망타운 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저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신혼희망타운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별로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네. 면적도 작고 그리고 음. 수익도 뱉어야 되고 음. 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달난 거 아닌가요? 예, 예. 네. 그 과천에서 미달이 났는데 이제 속 사정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 네, 좀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이번에 이제 신혼타운을 통해서 네,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신혼희망타운 네. 넣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가요? 예,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네. 이제 신혼 부부만을 위해서 만든 이렇게 단지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거랑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예, 이제 뭐 신혼부부 특공은 네. 이제 일반 공공 분양 네, 중에서 신혼 부부만을 위한 특별 공급이고요. 네. 신혼 희망타운은 아예 이제 신혼 부부만을 위해서 만든 특화 단지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 희망타운이 자격 요건이라든지 네. 완화된 부분이 더 많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네. 과천 주암에서 미달이 났는데요. 그거 되게 입지 좋은 곳 아닌가요? 예, 과천 자체가 뭐 중강남 입지 뭐 네. 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미달이 났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미달 났다 이거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러니까 이제 지금 수요자분들은 되게 혼란이 많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미달났다는 이런 뉴스를 보고 난 뒤에 그럴 줄 알았다. 혹은 네. 여기에서 미달이 나? 저는 약간 네. 다른 곳에서 미달이 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좀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그러면? 예, 요게 이제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천 주암에서 이제 1421가구가 이제 네. 모집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의 절반 수준은 이제 730건만 네. 접수가 된 거예요. 절반만. 예, 예. 그래서 미달이 된 거죠. 반토막이 나버렸네.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천주암이랑 같이 이제 공급을 한 데가 시흥하중인데 55제곱미터 유형 한 개 빼고는 네. 다 이제 미달이 났다. 이렇게 미달이 났다라는 거는 뭔가 이런 수요자들 사이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보기에는 되게 이제 부정적이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네. 뭐 좀 어떤 점이 문제였고 네. 진짜 그게 문제인가? 예. 본질을 보자. 네네. 그러면은 우선 미달이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보세요? 미달된 이유를 이제 뽑자면 네. 뭐 첫 번째로 면적이 뽑히는데 신혼희망타운은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이제 공급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과천 주암 같은 경우에는 46제곱미터랑 55제곱미터 이렇게 두 타입으로 공급이 됐어요. 예,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네. 여기는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네. 방 두 개에 거실 하나, 네. 화장실도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자녀를 만약에 나중에 뭐 2명 이상 날 경우에는 좀 좁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 사실 뭐 평면도로 보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 적용됐을 때를 감안을 하면은 약간 45제곱미터 좀 작을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5제곱미터를 보면 네. 요거는 좀 생각보다 좀 살만하다. 뭐 일반 민간 분양이 나오는 게 59제곱미터가 예, 많이 예. 나오고 59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형이다. 예, 보통 이렇게 봅니다. 예, 3명이나 뭐 4명 네. 뭐 자녀분들이 어리면은 사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 평수다. 한 3명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3명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부부 2명에 자녀 하나 정도는 네.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어릴 때. 네. 네, 약간 그렇죠. 제가 예.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화장실 2개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죠.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VR로 해서 요즘에는 360도로 이제 둘러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네. 좀 이렇게 보시고 네.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런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 평면이 너무 작다. 특히 45.
작고 55도 사람에 따라서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미달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 아, 요거 때문이다. 사실 이게 네네.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업계에서도 면적보다는 요게 좀 미달이 되는데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만약에 나중에 팔았을 때 그 수익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누구랑 공유를 하느냐? 정부랑 공유를 합니다. 아, 정부랑요. 네네. 이게 분양가의 30%는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아, 분양가의 30%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분양가가 5억 원이다. 네. 그러면 내가 5억 원을 들고 있더라도 네. 그 중에 30%, 5억 원 30%면 1억 5천 정도 되죠. 네. 그거는 무조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다만 이제 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자산 요건이 3억 700만 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분양가가 요 밑이다. 네. 밑에 분양이 된다. 네. 그러면 그때는 대출을 안 받아도 됩니다. 요거 아,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자산 요건보다 아래면은. 네네. 음.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시흥 하중에서 분양된 55제곱미터가 한 2억 9천만 원에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 수익을 정부랑 공유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뭐 주변의 시세, 뭐 서울이나 시세 보면은 뭐 경기도 시세 보면 대부분 약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예. 네. 좀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넘으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모기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약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집은 은행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 집은 정부 집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이렇게, 예. 어쨌든 수익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거든요.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언론에서는 뭐 절반을 공유를 해야 된다. 막 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10%에서 50%. 만약에 뭐 주변 시세가 6억 원이고 5억 원에 분양됐다. 네. 그럼 시사기 1억 원일 네네. 수 있겠네요. 만약에 대출을 풀로 받았을 경우 네. 70%. 네. 그러면은 이제 50%를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아, 5천만 원을 이렇게 네네. 정부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세금도 같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도 같이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내야 됩니다. 아, 양도소득세도 내고 네네. 50%를 정부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네. 네. 임 대표님, 그런데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과연 저 같은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네. 보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꼭 절반을 이제 토해내지 않고도 뭐 만약에 10%만 좀 토해내도 이제 요즘이야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시세 차익이 너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있지만 네. 90%만 먹어도 네. 괜찮은 수익 아닌가. 그러면은 사실 이 10% 요건 충족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어떤 경우에 이 10% 요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표를 보시면은 네, 만약에 LTV 70%까지 받았을 경우 네, 대출 기간이 한 19년, 네. 네, 요 정도 됐을 때 10% 정도만 이제 공유를 하면 되고요. 아, 제가 보니까 자녀가 무조건 2명 이상이어야 하네요. 예, 10%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정리해 보면 네, 이제 자녀가 적을수록 네, 그리고 대출을 좀 빨리 갚을수록 네. 그리고 대출 이 만기를 설정하는 날짜가 좀 빠를수록 짧을수록 공유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대출을 늦게 갚을수록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수익 공유하는 부분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하고 싶은데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신혼희망타운이 좀 많이 나오나요? 이제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4차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양주 왕숙, 아, 왕숙 저희가 네. 가봤던 네네. 그리고- 반갑네요. 네. 그리고 부천 대장, 아, 부천대장. 네네. 그리고 고양 창릉, 아, 다 입지가 좋은 곳이. 예예. 네. 그래서 12개 지역에서 이제 사전 청약이 풀릴 예정인데요. 총 1만 3,600가구입니다. 요 물량 중에서 7,1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아, 거의 절반이네요. 예예. 사실 뭐 지금까지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번 4차 뭐 사전 청약도 약간 미달이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런 조건 외에 또 다른 꿀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여기 신혼희망타운이 네. 뭐 전매 제한이 한 10년이 있고요.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최대 5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좀 아까 뭐 면적이 좀 작다 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좀 요게 되게 좀 중요한 꿀팁인데 네.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면 네.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 5년이니까 더 짧아질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자녀가 커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다. 네. 그럼 여기다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 받아서 뭐 다른 데서 뭐 전세로 살다가 이 전매 기간 아까 최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전매 기간 좀 지나면 팔아도 되고요. 아, 네. 그게 되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네네. 사실은 이거 신혼희망타운을 꺼려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 평수가 작기 때문에, 왜냐면 자녀들이 다 커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커가면은 그 좁은 데서 계속 오래 살아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음. 그리고 이 전세를 내놓는 시점에서 그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저쪽에 위례 그 신도시 쪽에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네. 여기는 한 5억 원에 분양이 됐었는데 전세 호가가 뭐 지금 한 7, 8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역전을 네네. 해버리네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녀에다가 뭐 대출은 물론 30%가 아니라 뭐 50%, 70% 받더라도 전세로 이렇게 주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네. 최대한 낮아졌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삐딱하게 보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과천주암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가 이제 미달이 나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왜냐면 과천은 뭐 최근에야 좀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네. 사실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일반 분양에서도. 아, 네. 네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뭐 전세로 산다고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가 도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이 지금 일반 분양이나 공공 분양을 넣고 계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좀 올라왔죠. 근데 이제 요거는 신혼 희망타운이잖아요. 네. 신혼부부가 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도 일부분 원인 중에 하나다. 네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네. 과천은 인구가 6만 명인데 네. 이게 과천주암이랑 이제 경쟁률을 비교할 때 좀 대표적으로 성남 복정, 성남도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경쟁률이 뭐 한 수십 대 1 이렇게 나왔어요. 신혼희망타운이. 네. 성남시는 인구가 한 90만 명 이렇게 넘어가요. 예. 네. 여기는 6만 명이고. 이게 아무래도 당해 지역을 1순위로 먼저 뽑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인구가 적고 공급 물량이 많다. 그럼 당연히 미달이 날 수밖에 없죠. 예. 시흥 하중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부분. 네네. 그래서 너무 미달이 났다고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당해 접수 이제 끝나고 수도권 접수를 아마 지금 받고 있을 텐데 네. 이건 아마 경쟁률이 되게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좀 주의할 점인데 주의할 점. 네네. 네. 아무래도 이 사전 청약, 본 청약, 입주까지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신혼으로 지원했다가 신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만약 본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입주가 좀 늦어지면 네. 뭐 그때까지 집을 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건 좀 고려해서 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네. 상당히 머리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 처음에 제가 그 들었던 생각과는 좀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뭐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부정적 인식이 박혀서 네. 좀 내 집 기회 마련을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첫 타부터 되게 꿀팁을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네, 지금까지 뭐 신혼희망타운 저희 살펴봤는데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1.3%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도 뭐 그래도 문자 오긴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집값 너무 올랐고 네. LTV 70%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수도권에서. 예. 되게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이렇게 새로 개편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구독자님을 만나게 됐는데 첫 회부터 좀 약간 되게 정말 좋은 정보 또 좋은 이렇게 분석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더 되거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네. 예, 많이 이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대민님이 사실 전문가시거든요. 심지어 뭐 자격증도 있으세요. 뭐 공인중개사자격증 아, 네. 권위가 있습니다. 네, 신뢰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 더 사실은 그동안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영상이 나가게 되면은 아마 연말이거나 새해일 것 같은데 연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방위대 머니맨 임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